자, 이번에는 지금 조금 쉬워요. 그래서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일단 읽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생각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읽고요. 58, 59, 60번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몇번 풀었대요? 58, 9, 60. 감사합니다.
시간 30초 더 줄게요.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자,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세 개 종류 있네. 맞죠? 자,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 자, 세균, 진균,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 개의 병원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무엇을 주성분으로 한다? 지질을 주성분으로 한다고. 맞죠? 자, 다음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막이 쌓여 있고 그 바깥에 뭐가 구성되어 있다고? 세포벽이 구성되어 있다고. 맞죠? 세포벽 구성되어 있고요. 바이러스의 표면은 뭐야? 지금 세균, 진균 얘기했으니까 바이러스 얘기해야 되잖아. 자,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세포막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이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바깥의 껍데기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야?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캡시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맞죠?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세균과 진균 바깥에 지질 주성분 세포막,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바깥에 뭐? 지질 없고 캡시드. 맞죠? 근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 외부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대요.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이 있다는 거야. 껍데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나도 사실은 뭐 생명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도 세포막이랑 똑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지질을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바이러스 중에는. 맞죠? 자,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물질의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대요.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야? 진균과 일부 세균은 뭐하다? 되게 안 죽는다. 맞죠? 그래서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어낸대요. 잘 안 죽나봐. 맞죠? 자, 다음 생활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항미생물 화학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킨대요.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겠지. 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를 파괴시키니까. 맞죠? 자,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자,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더라도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뭐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 맞죠? 자, 다음 볼게요.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서 멸균제는 자,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이라는 말 잘 안 쓰인다. 맞죠? 자, 멸균제는 전부 죽인다. 맞죠? 멸균제는 전부 다 죽여. 자, 감염방지제는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로 바꿔볼래요, 여러분들?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 진균과 일부 세균을 제외한 병원체. 연결돼요. 자, 감염방지제는요, 진균과 일부 세균을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한답니다. 알겠어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하는 거. 자,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대요. 감염방지제 중에서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미생물 화학제를 뭐라고 한다고? 소독제라고 한다고 칩시다. 자, 볼게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글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감염방지제에서 뭘 빼면
독성을 빼면 뭐가 된다? 소독제가 된다. 연결돼요. 자, 여기에서 독성 빼면 소독제가 돼. 또는 얘를 좀 약하게 만들면 얘가 된다는 거야. 맞죠? 자,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대요. 자, 끊어보면 연결. 소독제의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내용, 이게 성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자, 소독제의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분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애를 용해시키는 또는 파괴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자, 보세요. 눈이나 호흡기 등 점막에 접촉하지 말라네. 점막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애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맞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소독제도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다?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눈에 닿지 말라고. 자, 그럼 연결해 봅시다. 감염방지제 물어볼게요. 감염방지제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거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소독제보다 좀 더 몸에 유해한 게 감염방지제라며. 그럼 감염방지제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포막이 파괴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따라서 항미생물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된답니다. 혹시 안 지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자, 다음. 항미생물화학제의 작용기제. 자, 잘 보세요. 작용기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어떻게 하면 작용되는지, 작용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작용기제야. 맞죠? 자, 그러니까 작용기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작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대요. 두 가지로 나뉜대. 자,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대요. 그럼 왜 얘기하는데? 소독제 쓰면 둘 다 있다는 거잖아. 맞죠?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고. 맞죠? 자, 항미생물화학제는 기본적으로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하는 둘이 굳이 나눠준 이유가 뭐야? 그러면 뒤에 나오는 어떤 작용 과정에서 뭐는 이거에 해당하고 뭐는 이거에 해당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연결해보자면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이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한답니다. 자, 물어볼게요. 알코올 화합물은요, 지질을 용해한답니다. 얘 눈에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연결되죠? 자, 다음 단백질을 변성시키고요. 병원성 세균연산은 세포벽을 약화시킨답니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더 크대요. 왜? 지질을 녹였으니까. 근데 아까 혹시 기억납니까? 바이러스 중에 껍데기에 지질 피막이 있는 애랑 없는 애가 있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있는 애한테 훨씬 효과가 당연히 크겠지. 맞죠? 자, 다음 볼게요.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대요. 자, 지질 피막이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는 자, 하이포염소산 소듐 중에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대요. 산화제가. 자, 산화제가 널리 사용되는데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캡시드가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 기억납니까? 캡시드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연결해볼게. 단백질을 용해하는, 단백질을 녹이는,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대요. 자, 바이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캡시드가 있어, 없어? 있어. 캡시드가 있는데 캡시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야? 캡시드 바깥에 지질 피막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종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캡시드는 가지고 있으니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으면 바이러스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겠지. 맞죠? 자,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답니다. 자, 다음.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이제 뭐가 나와? 껍데기 말고 내부 침투 나옵니다. 맞죠?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대요. 충분하지 않더라도 알킬 화제랑 산화제. 자, 알킬 화제랑 산화제는요. 자, 병원체의 내부에 침투하면 자,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답니다. 자, 다음 글루알데히드와 같은 알킬 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을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주조로 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들어갔을 때? 병원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병원체의 세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내부에서 만들어내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하고. 자, 그 다음 산화제인 하이포연소산 소듐은요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부로 침투하면 한 번에 팍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점점점 뭐 하는 거야? 그 바이러스를 시름시름 앓게 해서 죽게 만든다고. 맞죠?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치?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58번 문제. 자, 1번 선지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농도 에탄올 뭐라고 했어요? 지질을 용해시키는 성분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자, 지질을 용해시키는 성분이 있으니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효과적이지. 맞죠? 자, 다음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부가 아니라 표면 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포염소산 소듐 나오는 문단 뭐였어? 요 문단이었어. 여기 아니야. 여기 있네. 여기였어요. 맞죠? 자, 근데 이 문단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해서 얘를 어떻게 죽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잖아.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은 내부 침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라고 되어 있죠. 맞죠?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사실은 더 종합적인 문장이 있었어. 아까 뭐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항미생물 화학제는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며. 기억나요? 아니라라고 하면 얘는 안 한다는 거잖아. 근데 본문에 한다고 있었지. 맞죠? 자,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빠르게 유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아까 진균 뭐 어떤 애라고 했어? 잘 안 죽는 애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잘 안 죽는 애. 자, 다음 알킬 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연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유전자 발현을 방해한다. 이건 아까 본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구조 뭐였어? 캡시드, 맞죠?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있었다. 그렇죠? 자, 다음 59번 볼게요. 기억은 멸균제, 니은은 감염방지제, 디귿은 소독제였습니다. 얘네 둘은 성분이 거의 비슷해. 맞죠? 약화시키면 소독제였어. 멸균제는 뭐였어? 다 죽이는 거야. 맞죠? 자,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질병이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감염방지제가 진균의 포자를 제외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진균의 포자를 제외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킨다고 또는 병원체를 사멸시킨다고. 맞죠? 자, 그래서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멸균제 다 죽여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게 니은이 빠져야겠지. 이해되죠? 니은이 빠져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과 디귿은 모두 생활환경의 방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도 적용 가능하다. 자, 사람의 피부 무엇을 주성분으로 하는 어떤 막에 쓰여 있다고? 세포막으로 씌워 있다고. 맞지? 멸균제 쓰면 어떻게 돼? 피부가 녹아요, 여러분들. 맞죠? 피부가 녹아요. 죽어. 알죠? 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도 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는 안 되겠다, 그렇지? 자, 다음 니은 디귿 봅시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바이러스의 종류 뭐로 나눌 거야? 캡시드 외부에 지질 피막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종류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바꿔? 지질 피막이 유무로 바꿔봐.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지질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너무 맞는 말이 된다. 그쵸? 자, 근데 너무 맞는 말인 이유는 아까 추론했기 때문입니다. 뭘 추론했어? 얘네 둘 사람의 눈에 닿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 뭐였어? 거기에 무엇을 주성분으로 하는? 지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막이 있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면 닿으면 안 된다는 거 파괴시킨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지질 피막 용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맞죠? 연결 가능합니다. 자, 다음 3번. 그래서 답이 3번. 자, 다음 뭐가 틀린지 봅시다. 자, 멸균제 감염방지제입니다. 멸균제는 감염방지제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맞죠? 멸균제는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사멸을 사멸시킬 수 있으나 여기서 벌써 틀렸어. 기억은 다 죽여. 맞죠? 끝. 자, 다음 5번 선지. 니은과 디귿, 니은은 디귿과 달리. 그러면 주어는 뭐야? 니은이다. 그쵸? 니은. 인체의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틀린 건 뭐가 틀렸어요? 니은과 디귿, 니은은 디귿과 달리를 뭘로 고쳐야 돼? 그렇지, 모두로 바꿔야 됩니다. 맞죠? 둘 다 닿으면 큰일 나요. 맞죠? 왜? 지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걸 용이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머릿속에 거의 들어갔잖아. 맞죠? 그러면 뭐야? 얘는 그냥 풀립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에서 뭘 만들어냈어? B를 만들어냈어요. 맞죠? 그런데 무엇을 약화했어? 지지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했다고. 얘를 다른 말로, 선지에 있는 말로 바꿔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체에 유해한 기능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었다. 연결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한 정도가 됐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B는 A보다 인체에 좀 더 무해합니다. 맞죠? 자, 다음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로 만들 때 지지를 손상시키는 기능에 손댔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맞죠?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A에서 C로 만들 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똑같아 아니면 달라져? 똑같이 되는 거야. 맞죠? 대신에 C는 뭐만 세진 거야?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만 강해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해서 D를 만들었대요. 맞죠? 자, 그러면 얘도 캡시드 얘기니까 B와 D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똑같아 달라져? 똑같아 달라져? 그렇지. B와 D는 똑같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 똑같습니다. 맞죠? 자, 지지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면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했으니 우리 몸에서 얘는 안전해졌고 안전해진 상태에서 뭘 강하게 했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강하게 만들었어. 이해되죠? 자, 이걸로 비교하는 겁니다. 맞죠? 자, B는 A에 비해 1번 선지. B는 A에 비해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맞죠? 왜? 지질피막 여기는 왜 약하게 했잖아.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대신에 높아졌겠지.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C는 A에 비해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외부에 캡시드만 있는 바이러스라고 할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캡시드를 강화시켰어. 캡시드 녹이는 건 강화시켰어. 그러니까 뭐야? 효과 크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서로에 어때? 똑같아. 맞죠? 맞는 말. 자, 다음 3번 선지. C는 B에 비해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자, 지금 C, B니까 지금 얘네 둘이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얘네 둘이 C는 B에 비해서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했는데 얘는 지질피막과 관련된 거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고 얘는 뭐야? 약하게 만들었잖아. 맞죠? 자, 그러면 C가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 크다 맞아? C가 B에 비해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 큰 거 맞아? 맞지? 여기까지 맞아요. 왜? C는 안 건드렸고 B는 건드렸는데 B는 약화했잖아. 맞죠? 그러면 봐봐. 얘네 둘 다 중에서 지질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큰 거는 C, B 중에 뭐야? C가 더 커. 왜? B는 약하게 만들었으니까. 맞죠? 대신에 뭐가 높아져? 안전성이 높아지지. 근데 같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뭐가 틀렸어 지금? 뒤에만 틀렸어요. 맞죠?
자 다음 DA 봅시다. D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맞죠? 왜? 얘 지금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거 강화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캡시드 맞죠? 자 방역 효과 큰 거 맞고요. 자 다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A에서 B로 갈 때 뭘 낮췄는데 지질 피막을 녹이는 걸 낮췄잖아. 그러니까 안전성이 높아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맞는 말 멍 때리지 말고. 자 다음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자 DB입니다. 맞죠? 자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그러니까 캡시드로 이루어진 거 얘가 더 좋지. 맞죠? 강화했으니까. 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나요? 같죠. 맞죠? 왜? 지질 피막은 안 건드렸으니까.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 뭔가 좀 이제 포인트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 이야기를 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들어봤어? 이런 거 얘기해주는 선생님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그러다랑 그런 데가 의미가 똑같아 달라? 달라? 달라요? 뒤에랑 그러나랑 그런 데는 같아요, 달라요? 어떨까요? 같아요. 그럼 다르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저요. 근거를 혹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근데 틀릴 것 같아가지고 틀려! 머리 받으세요. 그냥 팍 그냥 이제 계란으로 바위 치세요. 해봐. 틀렸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일 틀린 대답이네, 사람아. 준 어때요? 응. 비슷한 의미일 것 같다. 그것만은 단순 비교고 그런 데는 앞에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거나 나쁜 내용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만 맞은 내용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나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A 그러나 B라고 하면 A, B는 서로 뭐야? 뭐라고요? 단순 비교라고 했으니까 비교가 무슨 말이야? 근데 비교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말이 뭐야? 비교 대조잖아, 그치? 비교는 두 대상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비교였고요. 혹시 중학교 2학년 기억나니? 자, 두 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조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나는 주로 대조의 의미로 사용되죠. 자, 그래서 A 그러나 B라고 하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내 발가락을 기준으로 내 발가락, 엄지발가락은 예쁜데 새끼발가락은 안 예뻐 라고 하면 뭐야? 발가락이 가지고 있는 예쁨을 기준으로 반대로 나누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은 예쁜데 새끼발가락은 못생긴 거야. 맞죠? 그게 지금 그러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뭘까요?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랑 뭐라 했지?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반전. 반전 비슷합니다. 근데 반전인데 이게 반전도 사실 반대의 의미잖아. 사실 그런 데는요 어떤 반대의 의미라기보다는요 화제 전환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야 그 다음 내용 나오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내 엄지발가락 예쁘다. 그런데 나는 밥을 잘 먹는다. 이거야.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인 그 화제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화제에서 어떤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화제 전환의 의미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A 그러나 B라고 하면 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같은 범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A 그런데 B라고 하면 A, B는요 같은 범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없는 경우가 더 크지. 그런데라고 하면 뭐야? 그 뒤에는 다른 정보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그러나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무서울까요? 그런데가 나오는 게 무서울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면서 읽는데 입장에서 그런데가 더 무섭습니다. 왜? 이제 이 앞에까지 했던 내용은 더 이상 안 나온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그런데가 나왔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어.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가 나왔는데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됩니다.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특히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높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지킵니다. 알겠죠? 안 지키는 사람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글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흐름을 좀 잘 더 조절하고 조절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난주 수업했던 건데 이거 가서 풀어보면 되죠. 수업 그 해설하는 영상을 영상도 만들 수 있으니까 시간 되면 안 보고. 자, 그리고 뒤에 쌤이 또 똑같이 답지 달아놨으니까 못 푼 학생들은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누구처럼 안 풀어왔는데 뻔뻔하게 들고 오고 이러지 말고요. 고생했어. 오늘 하려고. 고생했어.